올해 65세가 되시는 아버지가 통장에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계신데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금융재산 4억 원까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금융재산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하면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기초연금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은 혼자 받으시는 분은 최대 월 34만 2,510원, 부부가 함께 받으시는 경우에는 54만 8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모두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통과해야 해요. 소득인정액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혼자 사시는 분은 228만 원, 부부는 364만 8천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금융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금융재산은 기본적으로 2천만 원까지는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다면 2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서 월 소득으로 봅니다. 1천만 원의 경우 연 40만 원, 월로 나누면 약 3만 3천 원 정도가 월 소득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이자 소득입니다. 실제로 받는 이자도 소득으로 계산해요. 다만 월 4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정기예금에서 이자를 100만 원 받았다면 월로 나누면 약 8만 3천 원이에요. 여기서 4만 원을 빼면 4만 3천 원 정도가 매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제 실제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소담 씨가 혼자 살면서 통장에 3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재산소득 환산액은 3억 원에서 기본공 제 2천만 원을 뺀 2억 8천만 원에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93만 3천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자 소득을 더해야 해요. 현재 정기예금 금리를 3%로 가정하면 3억 원에서 나오는 연간 이자는 900만 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75만 원이고 여기서 기본공 제 4만 원을 빼면 71만 원이에요. 결국 재산소득 환산액 93만 3천 원과 이자소득 71만 원을 합치면 총 164만 3천 원이 월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단독 가구의 선정기준액이 228만 원이므로 김소담 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까지 가져도 될까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혼자 사시는 분은 금융재산이 4억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억 원의 경우 재산소득 환산액이 126만 7천 원, 이자소득이 96만 원에서 4만 원을 뺀 92만 원으로 총 218만 7천 원 정도가 나와요. 이는 선정기준액 228만 원보다 낮으니까 수급이 가능한 거죠. 부부가 함께 받으시는 경우에는 더 유리합니다. 선정기준액이 364만 8천 원이므로 금융재산이 6억 원 정도까지도 가능해요. 6억 원의 경우 재산소득 환산액이 193만 3천 원, 이자소득이 146만 원으로 총 339만 3천 원 정도가 되어 기준 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는 금융재산만 고려한 것이고 다른 소득이나 부동산, 부채 등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별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제 금융재산의 종류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 같은 저축성 예금은 신청할 때의 잔액이나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해요. 반면 보통예금이나 자유입출금 통장은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으로 계산합니다. 주식이나 펀드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시세로 계산해요. 보험은 해약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의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혜자가 자녀인 경우에도 모두 부모의 재산으로 본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현금을 미리 빼두거나 자녀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재산 변동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없으면 모두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소담 씨가 기초연금 신청 전에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한 증빙이 없는 한 여전히 이소담 씨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권하지 않아요.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를 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기초연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자연적 소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약 251만 원, 부부는 월 약 305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을 증여하면 상당 기간 동안 증여재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계산돼요. 세 번째, 보험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해요.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혜자가 자녀인 보험이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가족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재산으로 간주되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통장에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금액이 기초연금 수급 범위 내에 있으므로 불필요한 재산 이동은 피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험이나 주식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시고 요구불 예금의 경우 3개월 평균 잔액이 적용되므로 신청 3개월 전부터는 큰 금액 변동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올해 기준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내년에는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금융재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 정보가 조회됩니다. 계좌당 1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있으면 모두 조회되고 신청조사는 매주 1회, 확인조사는 연 2회 실시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조회 결과는 원칙적으로 예금주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 그대로 적용하거든요. 다만 차명계좌나 도명계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법원 판결이나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확인되면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금융재산 관리의 핵심은 무리한 재산 이동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4억 원 정도, 부부는 6억 원 정도까지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니까 미리 겁먹지 마시고 정확한 계산을 해보시기 바라요.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 부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제도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기초연금 신청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